형은 꿈이 뭐예요? 그 짧은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인터뷰장은 이상할 만큼 조용해졌다. 조금 전까지 장한별의 데뷔와 실패, 무명 시절의 상처를 따라가던 카메라도 숨을 멈춘 듯 그의 얼굴에 머물렀다. 누구나 마지막에는 자신의 꿈을 말할 것이라 생각했다. 앞으로 어떤 무대에 서고 싶은지, 15년의 긴 시간을 견딘 끝에 무엇을 이루고 싶은지 말할 차례였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미래를 설명하지 않았다. 대신 인터뷰를 진행하던 사람에게 물었다. 형은 꿈이 뭐예요? 그 순간 수많은 시청자의 마음이 무너졌다. 그것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15년 동안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바라본 한 사람의 삶이 압축된 질문이었기 때문이다. 장한별의 인터뷰는 처음부터 평범하지 않았다. 카메라는 그를 비추고 있었고 질문도 모두 그의 인생을 향했다. 데뷔를 위해 무엇을 견뎠는지, 실패했을 때 얼마나 절망했는지, 다시 무대에 서기까지 얼마나 처절했는지 묻는 자리였다. 보통이라면 자신의 상처를 크게 말하고 싶어진다. 아무도 몰랐던 눈물을 꺼내고 얼마나 독하게 버텼는지 강조하며 지금의 성공이 우연이 아니었다고 증명하고 싶어진다. 그러나 장한별은 달랐다. 가장 처절했던 순간조차 담담하게 넘겼고 정작 목소리가 떨린 순간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야기할 때였다. 그는 데뷔를 앞두고 일주일 만에 8kg을 감량해야 했던 시절을 꺼냈다. 말로만 들어도 숨이 막히는 숫자였다. 단 7일 안에 몸무게 8kg을 줄여야 했고 그는 하루하루 자신의 몸을 벼랑 끝까지 몰아붙였다. 먹는 것을 줄이는 수준이 아니었다. 땀을 쏟고 또 쏟으며 이미 한계를 넘어선 몸을 다시 움직였다. 마지막 날 그는 결국 사우나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사람이 버틸 수 있는 선이 완전히 무너진 순간이었다. 넘어지는 과정에서 머리가 찢어졌고 피까지 흘렀다. 그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병원으로 달려갔을 것이다. 그러나 장한별은 병원에 가지 않았다. 현장에서 급하게 응급처치만 하고 다시 데뷔 준비로 돌아갔다. 자신의 몸이 보내는 가장 강력한 경고를 무시한 채 그는 다시 연습실과 무대로 향했다. 건강보다 약속이 먼저였고 상처보다 데뷔가 먼저였다. 이 이야기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이었다. 그러나 더 놀라운 사실은 따로 있었다. 그는 회사에서는 자신이 기절했는지도 몰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거의 15년 동안 제대로 꺼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15년이었다. 하루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한두 해도 아니었다. 수많은 인터뷰와 방송, 공연과 팬미팅이 지나가는 동안 그는 언제든 이 이야기를 꺼낼 수 있었다. 조금만 포장했더라면 눈물겨운 데뷔 비화가 되었을 것이고 조금만 과장했더라면 도끼와 근성의 상징이 되었을 것이다. 무명 시절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강력한 이야기였다. 하지만 그는 침묵했다. 자신이 쓰러졌다는 사실도, 머리가 찢어져 피를 흘렸다는 사실도, 병원조차 가지 못한 채 다시 준비를 이어갔다는 사실도 가슴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다. 그 침묵은 아무 일도 없었기 때문에 생긴 침묵이 아니었다. 오히려 너무 많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침묵이었다. 피를 닦으며 다시 일어선 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연습실에서 끝없이 노래한 밤, 기대했던 기회가 사라진 뒤 혼자 견뎌야 했던 새벽이 그 안에 쌓여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 시간을 자신의 훈장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고생을 자랑하지 않았고 상처를 무기로 만들지 않았으며 억울함을 앞세워 동정을 구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회사는 몰랐을 거예요 라는 짧은 한마디가 천둥처럼 크게 들렸다. 그 문장 하나가 장한별이 어떤 방식으로 15년을 살아왔는지를 보여주고 있었다. 아무도 몰라도 버텼고 아무도 칭찬하지 않아도 다시 일어났으며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자신이 선택한 길을 버리지 않았다. 하지만 시련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 레드애플의 해체, 2번의 솔로 활동 실패, 코로나로 끊겨버린 활동까지 그의 앞에는 계속 거대한 벽이 나타났다. 한 번의 실패만으로도 사람은 꿈을 포기할 수 있다. 그런데 장한별은 몇 번이나 시작과 끝을 반복해야 했다. 열심히 해도 결과가 따라오지 않았고 실력이 있어도 불러주는 곳이 없었으며 무대에 서고 싶어도 무대 자체가 사라졌다. 다시 시작하면 다를 것이라 믿었지만 문은 또 닫혔다. 그럼에도 그는 세상을 향해 억울하다고 외치지 않았다. 누구 때문에 실패했다고 말하지 않았고 누군가를 공격하며 자신의 상처를 정당화하지도 않았다. 그는 또 삼켰고 또 준비했고 또 문을 두드렸다. 사람들의 포기는 대개 조용히 찾아온다. 연락이 오지 않는 날이 쌓이고 기대했던 기회가 사라지며 자신의 이름이 기억에서 흐려지는 순간이 반복되면 어느 날 일어날 힘이 남지 않는다. 장한별에게도 이 길이 맞는지 계속 버티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묻던 밤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가 다시 일어선 이유는 성공을 확신했기 때문이 아니었다. 자신이 선택한 길을 쉽게 버리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사우나에서 쓰러지고도 데뷔 준비로 돌아갔던 그날처럼 인생의 무대에서도 그는 무너진 뒤 말없이 제자리로 돌아왔다. 박수도 환호도 없었지만 노래를 놓지 않았다.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선언보다 오늘도 노래하겠다는 조용한 선택을 반복했고 그 선택들이 15년을 이어붙였다. 그런데 장한별의 진짜 놀라운 점은 자신의 고통을 작게 말하는 데서 끝나지 않았다. 자신에 대한 이야기는 짧게 끝내던 사람이 다른 사람의 아픔 앞에서는 갑자기 말이 길어졌다. 오디션에서 추가 합격으로 다시 기회를 얻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누구라도 자신의 극적인 생존을 강조했을 순간이었다. 탈락 위기에서 살아남았고 다시 무대에 설 수 있게 되었으며 새로운 기회가 열렸으니 벅찬 기쁨을 마음껏 표현해도 이상하지 않았다.
그러나 장한별이 오래 이야기한 것은 자신의 합격이 아니었다. 함께 무대를 준비했지만 떨어져야 했던 팀원들이었다. 그는 자신이 더 잘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컸다고 말했다. 자신이 살아남은 순간에도 먼저 떠나야 했던 사람의 마음을 생각했다. 자신의 실패는 지나간 일처럼 짧게 정리하면서 타인의 상처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일처럼 품고 있었다. 자신이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함께 갈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며 스스로를 돌아봤다. 모든 결과가 그의 책임일 수는 없지만 그는 책임을 피하기보다 자신이 할 수 있었던 일을 찾았다. 누군가를 탓하기보다 자신의 부족함을 돌아보고 자신의 기쁨보다 함께하지 못한 사람의 아쉬움을 먼저 헤아렸다. 왜 그는 이렇게까지 자신을 뒤로 미루는 것일까? 자신의 인터뷰에서 자신을 자랑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오랜 무명 끝에 얻은 기회를 기뻐하는 것도 죄가 아니다. 그는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었다. 하지만 장한별은 자신에게 쏟아진 빛을 혼자 차지하지 않았다. 빛이 자신을 비추는 순간에도 주변 사람을 먼저 바라봤다. 자신이 올라선 자리가 누군가에게는 내려와야 했던 자리일 수 있고 자신의 기쁨 뒤에 누군가의 눈물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다. 그리고 인터뷰의 마지막, 모든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이 찾아왔다. 그는 이미 자신의 15년을 꺼내놓았다. 데뷔 전 극한 감량, 사우나에서의 실신, 머리를 다친 사건, 그룹 해체, 2번의 솔로 실패, 코로나로 막힌 활동까지 길고 어두운 시간을 정리한 뒤였다. 이제 마지막만큼은 자신의 꿈을 말할 차례였다. 앞으로 어떤 가수가 되고 싶은지, 어떤 무대에 서고 싶은지, 무엇을 이루고 싶은지 말하며 감동적인 결말을 만들 수 있었다. 모두가 그의 입을 바라봤다. 이제는 그가 자신을 말할 것이라 믿었다. 그런데 장한별은 갑자기 상대방을 바라보며 물었다. 형은 꿈이 뭐예요? 그 한마디에 인터뷰의 모든 장면이 다시 겹쳐졌다. 처음에는 자신의 고통을 길게 말하지 않았다. 중간에는 자신의 합격보다 팀원의 탈락을 더 오래 이야기했다. 마지막에는 자신의 꿈이 아니라 상대방의 꿈을 물었다. 3번 모두 같았다. 장한별은 언제나 자신의 자리를 앞에 놓지 않았다. 다른 사람을 먼저 세우고 자신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방송을 위해 준비한 말이라기에는 너무 자연스러웠고 이미지 관리를 위한 계산이라기에는 너무 오래 이어진 태도였다. 15년 전에도, 무명 시절에도, 다시 주목받는 지금도 그는 같았다. 그래서 사람들은 울었다. 단순히 슬픈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 아니었다. 자신이 가장 주목받는 순간에도 타인의 꿈을 먼저 묻는 사람을 보았기 때문이다. 모두가 성공을 증명하려 더 큰 목소리를 내는 세상에서 그는 목소리를 낮췄다. 모두가 마지막 한마디로 자신을 빛내려 할 때 그는 그 빛을 상대에게 돌려주었다. 그 질문은 당신의 삶도 중요합니다. 당신의 꿈도 잊지 마세요. 라는 위로처럼 들렸다. 그래서 화면 밖의 수많은 사람까지 자신의 잊힌 꿈을 떠올렸다. 많은 사람들은 너무 오래 자신의 꿈을 잊고 살아왔을 것이다. 현실에 밀리고 책임에 눌리며 실패가 두려워 꿈이라는 단어조차 입 밖에 내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15년 동안 수없이 무너지고도 다시 일어선 장한별이 물었다. 형은 꿈이 뭐예요? 그 질문은 인터뷰 상대에게만 향한 것이 아니었다. 화면을 바라보던 모두에게 날아왔다. 당신은 아직 꿈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너무 늦었다고 생각해 마음을 닫은 것은 아닙니까?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울림은 거대한 종소리처럼 가슴을 뒤흔들었다. 그의 인터뷰는 보통의 성공 인터뷰와 완전히 반대였다. 주인공이 자신의 공을 강조하지 않았고 고생을 훈장처럼 내세우지 않았으며 실패의 책임을 남에게 돌리지 않았다. 가장 아팠던 순간은 담담하게 말했고 가장 기뻤던 순간에는 함께하지 못한 사람을 떠올렸으며 마지막에는 상대의 꿈을 물었다.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지 설명하는 말은 줄어드는데 이상하게도 그의 진심은 더 크게 보였다. 이것이 장한별이 가진 힘이었다. 목소리가 커서 사람을 움직인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희생을 반복해 강조해서 감동을 준 것도 아니었다. 말하지 않았기에 더 깊어졌고 자랑하지 않았기에 더 강해졌다. 사람들은 그제야 깨달았다. 장한별이 아무 일 없이 조용했던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일을 겪고도 조용히 버텨왔다는 사실을 말이다. 인터뷰 말미에는 공개된 이야기보다 장한별이 더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는 말이 나왔다. 그 한마디는 궁금증을 남겼다. 오늘 드러난 이야기만으로도 가슴이 먹먹한데 아직 꺼내지 않은 시간은 얼마나 더 깊고 아픈 것일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연습했던 날, 무대가 사라진 뒤에도 노래를 놓지 않았던 날, 괜찮은 척 웃고 돌아섰지만 혼자 무너졌던 순간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그 이야기마저 누군가를 탓하는 무기로 쓰지는 않을 것 같다는 믿음이 생겼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상처를 짧게 말하고 그 시간 곁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름을 먼저 떠올릴 것이다. 자신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설명하기보다 누가 손을 내밀어 주었는지 기억하고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말하기보다 다시 노래할 수 있게 해준 마음에 감사할 것이다. 그것이 인터뷰 내내 반복된 장한별의 방식이었고 사람들이 그의 마지막 질문 앞에서 눈물을 참지 못한 진짜 이유였다. 장한별의 자리는 늘 마지막이었다. 그러나 그 자리는 결코 작거나 초라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을 앞에 세울 줄 알기에 더 오래 기억되는 자리였다. 누군가 넘어지면 손을 내밀고 자신이 기회를 얻으면 함께하지 못한 사람을 돌아보며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자리였다. 팬들에게 여러 번 허리를 숙여 인사했던 모습, 편지를 소중히 챙기던 모습, 마지막에 상대의 꿈을 물었던 모습은 결국 하나로 이어졌다. 그는 사람의 마음을 쉽게 지나치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팬들은
장한별의 노래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다. 그의 목소리 안에 쌓인 시간을 좋아하고 무대 위 미소 뒤에 숨겨진 끈기를 사랑하며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나는 진심의 마음을 연다. 화려한 기술과 완벽한 퍼포먼스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람을 오래 움직이는 것은 변하지 않는 마음이다. 장한별은 그 마음을 15년 동안 지켜왔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시절에도, 실패가 반복되던 순간에도, 다시 기회를 얻은 지금도 그는 자기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했다. 15년 만에 입을 열었지만 자기 자랑은 끝까지 없었다. 그런데 바로 그 점 때문에 장한별은 누구보다 크게 빛났다.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지 직접 설명하지 않았지만 침묵과 행동이 대신 말해주었다. 성공을 외치지 않았는데도 사람들은 그의 성공을 응원했고, 희생을 강조하지 않았는데도 지난 시간을 알아보고 눈물을 흘렸다. 진짜 진정성은 자신이 진정성 있다고 말하지 않는 데서 시작되는지도 모른다. 형은 꿈이 뭐예요? 장한별의 마지막 질문에 모두가 울었던 이유는 그 질문 속에 그의 인생이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자기 아픔은 짧게 말하고 타인의 아픔은 오래 기억하며 자신의 꿈보다 상대의 꿈을 먼저 묻는 사람. 자기 자리는 늘 마지막에 두지만 그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앞에 있는 사람. 그것이 장한별이 걸어온 15년의 답이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믿기 시작했다. 앞으로 또 15년이 지나도 그는 아마 같은 질문을 던질 것이라고. 자신이 무엇을 얻었는지 자랑하기보다 옆 사람의 마음을 먼저 살피고 자신이 어디까지 올라갔는지 보여주기보다 함께 걷는 사람의 꿈을 물을 것이라고. 마지막 한마디로 자신을 빛내는 대신 누군가의 잊힌 꿈에 다시 불을 켜줄 것이라고. 그래서 그날의 인터뷰는 끝났지만 그 질문은 끝나지 않았다. 화면이 꺼진 뒤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계속 울리고 있었다.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